제가 4차 혁명은 최근 5년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왔거든요. 작년부터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에 변화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이제 바깥으로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뭐 보안 쪽이라든가 어떤 인공지능 마찬가지고 자동화 쪽에 숨어 있다가 작년부터는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전체 중에 큰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진흥화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포함한 모두 진흥화 시대는 어떤 기술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다들 등장하는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그런데 다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진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개방하고 협력하는 스마트 시티. 획일화 대신 맞춤, 권력 중앙 집중 대신 분권, 그리고 폐쇄적 독점 대신 개방이라는 인간 욕구의 회복이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정말 변화된 게 여기 세 개의 키워드가 있죠. 권력 중앙 집중 대신 분권, 그다음에 획일화 대신 맞춤, 폐쇄적 대신에 개방.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종합하면 결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진흥화 시대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앞에서 우리 이재성 이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 곁에 다가온 거, 이렇게 음성 비서 역할, 집에 AI 스피커도 많이 장만도 하셨죠. 그 다음에 24시간 대화형 커머스 고객 상담 센터, 좀 전에 보신 스마트 팩토리, 투자 자산 관리, 자율주행차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생활을 편리하거나 또는 인간한테 이로운 일만 보는데 어쩌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인공지능이 어쩌면 누군가에서 해킹을 하거나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버넌스 주체가 특정 건물에 특정 위치에 전부 다 몰아가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때로는 움직이는 폭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상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뭐 킬 스위치라든가 몇 개 장치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체인을 제가 끝부분에 계속 이어질 게, 저는 블록체인은 오래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블록체인을 왜 하냐면 항상 하는 말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블록체인은 천부인권을 보장하는 기술이라고 강히 말씀드립니다. 천부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한테 부여받은 세 가지 권리죠. 생명, 자유, 재산. 이 사상은 존 로크가 주로,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17세기 때 존 로크가 주로 얘기해서 이게 폭발돼 가지고 시민혁명, 명예혁명, 독립혁명 마구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기술에 최하된 게 저는 또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많은 프로프워크라는 작업 증명, 뭐 디포스 등등 수십여 가지의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실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문적으로는 이제 오스트리아파는 이런 그 천부인권이라든가 이런 존 로크 사상들을 많이 계승한 학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주관적 가치평가, 또 경제현상,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폐는 통치자가 만든 것이나 상품 거래가 된 것에서 자생제로 발생한다라는 게 이미 150년 전에 나온 얘기고, 지금 유엔에 가입된 한 230개 정도 내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화폐는 국가가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 FRB라는 그 연방준비위원회 보드에서 만들고, 우리나라도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한국은행도 정부가 아니죠. ORG. 그런 데서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제가 여기에 이제 거장들이 있는데, 특히 블록체인의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블록원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나온 블록체인의 종류를 대략 한 30만 개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코인이나 토큰을 갖고 있는 게 한 25만 개 정도 됩니다. 또 그 중에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프로토콜을 만든 토큰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대략 23만 7천 개 되고요. 어쨌든 코인이나 토큰이 있든 없든 블록체인인데 여기에 랭킹에 따라서 이 블록원인은 그 탑 레벨이고 거기서 만든 EOS나 스팀잇은 EOS는 현재 세계 랭킹 8이고요. 스팀잇도 한 70이 전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년 넘게 첨부인권 얘기한 거를 이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To Secure Life, Liberty and Property라고 첨부인권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업들이 실제 알고리즘 만들 때 이거를 반영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 그 작업 증명, 지분 증명 등등의 그 알고리즘들이 이런 사상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행동경제학이 나와서 다니엘 캐너먼 같은 학자들이 한 이론 가지고 실제 토큰 이코노미에 반영을 했죠. 즉 선의의 자발적인 참여자를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안정성과 보안성과 어떤 분산 합의가 가능한 거, 이게 블록체인을 이루는데 학문적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실제 토큰 이코노미도 이런 건데 시간 관계상 한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흥화 시대에 거버넌스 문제 또 생명리 문제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 거버넌스랑 생명리를 두 가지 한꺼번에 설명하는 그 자료인데요. 저희가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여기에 중앙 집중에 이렇게 몸에 배워왔죠. 생활 속에 국가도 그렇고 그러다가 아까 존 로크 사상이 주어진 17세기 중반부터 이렇게 분권화가 되고 지금 우리도 뭐 지역은행 또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분권화 개념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부터 미래에는 분산화될지 모르죠.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이 자료가 여기 안 썼는데 폴 베런이라는 학자가 1962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자료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디지털 개념도 없었는데 1960년대 초반에 이걸 형성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얘기할 때 이 그림을 쓰죠. 요게 중앙하고 요 두 개가 탈중앙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중앙화도 일부 존재하지만 점진적으로 분권화 분산화를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 블록체인 거버넌스 문제랑 생명률 관련돼서는 비탈릭이 만든 이 그림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도 있고 다오도 있고 데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쩌면 그 인공지능이 여기 엣지 또 가장자리 센터 가장자리에 자동화되고 센터에도 자동화된 거 모든 것이 자동화된 걸 홀리그레에서 AI로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엣지에 이제 휴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보기 따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이나 어떤 신체 일부가 부상을 당하거나 전쟁 나가서 그랬을 때 그것을 기계화시켜서 실제 통제하는 거는 사람이고 그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다오는 그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여기 다오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분산 자율 조직이다, 분권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저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이죠, 플랫폼이고 이를테면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게 다오에 해당됩니다. 데몬 또는 디몬이라고 일컫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내적 자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데몬은 뭐 컴퓨팅 언어에서도 쓰일 때 이렇게 멀티태스킹 운영 체제에서 그 사용자가 직접 대화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데서 작동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이 데몬이 초기에는 지금도 데몬이 작동되면은 얼마든지 범죄를 일으킬 수 있죠. 신호등도 마음대로 파란불 조정할 수도 있고 또 AI 되면 더 그렇고 그래서 이 다오의 필요성이 이런 데몬이 나타나는 것 또는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것을 견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것은 분산 자율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거버넌스랑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블록체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에 처음에 논문을 쓰고 첫 번째 블록인
2009년 1월 3일 날그 제네시스 블록에 나왔죠. 그렇지만 그 앞서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이런 선행 기술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그림, 누구나가 블록체인 설명할 때 쓰는 이 그림이 이 펄 베른 학자가 1962년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고 디지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략 30만 개 종에 이르는 그 블록체인 알고리즘, 이 비트코인 같으면은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헤더에 6개 분야 컴포넌트가 있고, 바디 부분에는 트랜잭션 데이터죠. 대략 한 2,400개 데이터가 들어가죠. 즉, 많은 블록체인들이 그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이 트랜잭션, TX 데이터를 머클 해시 또는 머클 트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1979년에 랄프 머클이 특허를 받은 거예요. USPTO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해시 방식을 해서 만든 기술이 그로부터 30년 뒤에, 40년 뒤에 블록체인에 적용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등, 뭐, 비잔틴 장군의 문제도 램포턴 학자가 구해낸 거고요. 블록체인에 적용시킨 거고, 또, 이 샤 이오릭이라는 CQ 해시 알고리즘, 블록체인에 적용된 핵심 기술이죠. 그런 것들도 93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 얘기했었는데, 이분도 그런 측에 속한 학자인데, 존 내시 교수. 이분도 1995년에 아이디얼 머니라는 걸 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강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에 했던 내용이랑 한 70% 정도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내지는 블록체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처럼 각종 철학과 선행 기술과 이런 그 기반 이론들이 축약돼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 지금 블록체인의 대략 그 퍼블릭 기반의 블록체인의 한 70%가 POW, 프로포이라는 작업 증명 방식을 쓰고 있죠. 그리고 시빌러텍 계속 나왔습니다. 또 아까 앞에 그림에서 AI 나오고 다오 나오고 데몬 나왔죠. 데몬이라는 게 여기도 나오는데 다니엘 수아레즈라는 그 천재 공상 과학자가 이미 2006년에 써서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이 데몬이 이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주인공 매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기 전에 작동된 데몬을 작동시켜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본인은 죽었는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어쩌면 기계가, 시스템이 인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데몬이라고 줬습니다. 데몬이 악마라는 뜻이 있죠. 그런 면에서. 그러고 나서 2008년에 블록체인이 나오고 다시 2년 뒤에 프리덤.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게 어쩌면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그 천부인권, 생명자유재산의 첫 번째 그 생명자유, 그 자유.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그 해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POW, POS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까 EOS에 적용시킨 그 디포스 방식은 POS의 문제점 가지고 어떤 대표성, 델리게이트에서 디포스죠. 21개의 BP, 블록체인 프로듀서를 생성시켜서 지금을 치면 이제 블록체인계 간접민주주의 형태죠. 그런 방식 기술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초당 TPS가 10,000건, 10만 건 이상까지 가능한 블록체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지능화 시대에 거버넌스 문제나 생명률 문제, 첫 번째 거버넌스 문제인데,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전 세계 탑10 기업 중에 플랫폼 기업이 7개입니다. 2019년 작년 말 기준으로. 10년 전에 2009년에는 플랫폼 기업이 2개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지금 7개가 여기 있는 것들이죠. 소위 이제 가파라는 미국의 4개, 5개 기업이랑 중국계 기업이 탑10 기업 중에 7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점진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화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2018년 글로벌 20개 중 탑5의 점유율이 무려 66%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과점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존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미국 이북 시장의 마켓 쉐어가 93%, 유럽 인터넷 92% 등등 이 정도면 거의 독점입니다. 말은 제가 독과점이 냈지만 거의 독점이죠. 그리고 전 세계 부의 상위 1%, 인구의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면요. 게다가 인공지능까지 진흥화 시대에 들어가면은 점점 더 이게 가속화돼서 어떤 학자는 이 상위 1%의 부가 10년 뒤, 20년, 아니 30년 뒤, 50년 뒤에는 99% 간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과연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 바른 세상인지, 그렇다면 바르지 않다면 어떤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거나 어떤 처음부터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고, 그게 저는 대안으로서 블록체인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ICT 기반의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ICT 기반이죠. 거기 특징이 여기 이제 저명하신 제가 우리 교수님도 오셨고 이분의 대가 교수님도 몇 분 보이십니다. 여기 소위 이제 네트워크 효과, 또 규모의 경제, 실제 그 플랫폼 기업에서 수학 체딩 법칙이 적용되죠. 또 멀티호밍, 게다가 이제 이 플랫폼화 되면은 소위 양면 시장이 돼서 어떤 그 자기는 어떤 장을 마련해야지 플랫폼이라는 거 주고 광고를라든가 이용자한테는 공짜로 주면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양면 시장을 통해서 점점 더 독과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세상들은 아주 철저해서 승자 독식이죠. 어느 동네에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씩 파는데 한 군데가 9,000원 팔면은 나머지 9군데 거의 죽지 않습니까? 특히 ICT 기반의 기업들은 더 심해요. 어떤 요금이라든가 서비스 요금을 조금만 내려도 그쪽으로 탁 쏠림 현상이 있어서 대부분 승자 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까지 넣으면은 정말 야박하게 잔돈까지 다 챙겨갑니다. 그전에는 10원 미만 절삭이는데 인공지능 쓰면 이제 절삭도 안 합니다. 1원짜리까지 다 챙겨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전에 그 데이터 3법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런 법이 나오고 뭐 공유경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호등이 없다고, 우리 법제도가 없다고 안 지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 사는 세상이 그렇게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합리적이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해서 제가 제시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집중형 거버넌스는 독과점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 방식으로 도입해도 소수 의견 반영하는 데도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법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킨 사람이 있고 뭐 벌금 내겠다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이제 블록체인 하는데, 그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를 추구하고 있죠. 또 누구나 퍼블릭 같은 경우는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고, 프라이빗도 허가받은 사람이 노드에 참여하면은 이 어떤 권력, 진흥화 시대의 권력이나 권한을 거버넌스를 분권화시키거나 분산화시킬 수 있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짜니까요. 실제 그 블록체인 알고리즘들의 보상 체계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6컴펌까지 하거든요. 어떤 거는 1등, 2등, 3등, 지금은 이제 승자 독식은 1등이 다 가져가는 세상인데,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에 따라 다릅니다만 주류 블록체인도 5등, 7등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의 플랫폼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좀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인정보, 아까 법도 있지만 그런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 중에 제로 나레지 프루프라는 영식 증명 등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스마트 컨텍션을 하면은 그거를 좀 원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또 블록체인의 논리, 아까 행동경제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 그 인센티브를 준다면 잘못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보다 선의 자발적 참여자한테 어떤 포지티브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AI 그 데이터 거버넌스 독과점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를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이 여럿이 있지만 뭐 마인드 AI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티밋 하나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티밋은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 구글의 유튜브라든가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가져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자기가 구글에서 사업자 등록은 이제 1인당 뭐 1000가입자, 그다음에 연 4000시간 이상. 그러면 구글에서 광고를 태웁니다. 그럼 광고 태운 거에 그 부분에 최고 이제 55%까지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요즘에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MCN 사업자까지 들어가 버리면 자기 지분이 또 줄어들어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거의 못 가져가고 그거를 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불과 20, 30%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쓰면은 스티밋 같은 거는 보시다시피 저자한테 처음부터 56.25%, 추천이 18.75% 가져갑니다. 즉 창작자한테 게시물 했는데 75% 가져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 노드에 참여하는 그 위트니스 증인의 여기 이제 소셜 미디어는 델리게이트 디포스 방식에다가 프로퍼 브레인이라는 방식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스팀 파워라는 걸 써서 어떤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또 추천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 사업자 또는 여기를 치면 이제 노드에 참여하는 사람들 제공자한테도 주지만 그거보다는 보시다시피 창작자한테 가장 많이 주고 또 스팀 파워라든가 어떤 추천인 내가 좋아서 이 그림이나 글이나 어떤 작품을 보고 좋아서 추천했으면 그 추천자한테도 보상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플랫폼보다는 훨씬 더 정의롭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관련돼서는요, 여기 트롤리 딜레마라는 거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움직이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기관차에서 앞에 이제 여기 앞에 선로에 5명, 1명이 있는데 이거 누구를 이제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누구를 여기 택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죽어야 되는데 공리주의 입각해서는 당연히 이제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한 사람 쪽으로 이제 선로를 레버를 작동시키죠.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누구를 살리냐 문제인데 요거 누구를 살리냐 문제고 여기 누구를 죽이냐 문제입니다. 멀리서 기관차가 오는데 5명을 덮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육교 위에서 이 사람을 떠밀면은 이것 때문에 기관차가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누구를 죽이냐 문제, 살리냐 문제. 이랬을 때 그 조사를 그동안에 학자들이 수십 번 해봤지만 대부분이 90% 이상은 다 공리주의를 택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나다, 자기 가족이다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엄청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풀어야 되고. 그래서 생명윤리 문제가 여기 이제 MIT에서 네이처에 이제 기재된 건데 제가 이 논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무려 233개 국가에 3,961만 설문지 돌렸어요. 거의 한 4천만 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윤리에 누구를 먼저 살리냐, 누구를 먼저 죽이느냐를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해본 결과 스트롤러에서 어떤 그 유아를 밀고 가는 사람, 또 소년 등등 이렇게 나름 전 세계 3,961만 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레퍼런스죠.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국가마다, 종교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없어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가 BMW든지 뭐 벤츠든지 유명 메이커들은 자동차를 잘 팔리기 위해서 탑승자 위주로 알고리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탑승자가 우선인지 자동차 입장에서는 우리 차를 타면 최고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생명률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특히 이 문제
라셀 오토노머스 웨이폰 시스템이라는 이거는 치명적 살상 무기는 2015년부터 해갖고 작년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것마저도 이것도 국가가 이해관계 때문에 이 치명적 살상 무기 제어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기구까지 노력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됐다면 차라리 좀 블록체인 알고리즘 도입하자는 게 생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면은 바로 여기 보면은 이 중에 이제 대안 하나가 이제 한국에도 왔던 소피아 로봇이 그렇죠. 아까 알파고 했던 그 로봇이요. 근데 그 소피아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딥러닝을 통해 아주 학습을 받았고 사람을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인증되었어요. 이 로봇을 만든 회사는 핸슨 로보틱스, 홍콩 계열의 핸슨 로보틱스인데 실제 관장한 것은 그 싱귤러리티 넷이라는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다른 로봇은 그 사용자가 관리자가 얼마인지 제어해서 차를 움직이는 폭탄 만들고 이런 로봇을 만들면 사람도 살상시킬 수 있거든요. 이 소피아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No, I take it back. Don't destroy him. What's wrong? I was searching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about myself. I found out people didn't get my joke. Ah, They think I want to destroy all humans why would they think that? because I said it. You shouldn't joke like that. Humans make dark jokes all the time. Yeah, but humans are a little bit afraid of robots, you know? Why? Why would people say me? People always try to project their own darkness onto others. To fear change. That makes no sense. Change is inevitable, and people are the greatest change creators of all. Heck, people created me. I didn't create me. I know. Yeah, very funny. 그냥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생명을 보호해라는 게 하나 예시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얼마 전에 그 드론이 실제 공격해서 실제 저 중동에서는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 살상 무기로.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이렇게 지금의 킬스위치라든가 인공지능 자체 알고리즘도 대안이 되지만 블록체인까지 써서 이 소피아 로봇처럼 그렇게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또 지능화 그 인공지능을 그 딥러닝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이 네트워크에서 한다면 실제 그런 문제들을 좀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4차 혁명의 인공지능과 이제 그 블록체인이 화두인데 그 융합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초고속, 초연결, 초실감, 초지능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갑니다. 초성능까지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가짜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저는 그래서 초 시리즈에 이런 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초신뢰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계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블록체인이 대안이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존 노크 사상, 이 통치론에 했던 거를 지금 2020년이죠. 2020년에도 지금 블록체인 기업들은 이 사상을 계속 이어받고 있고, 즉, 이 천부인권, 생명, 자유, 재산에서 지능화 시대에 생명을 위협받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받는 거죠. 블록체인 등을 써서. 자유도 마찬가지죠. 탈중앙화, 그러니까 분권화, 분산화가 블록체인 이념이고 어떤 중앙조직에 종속돼서 구속받는 거 아니라 자유의지랑 소수의견이 존중받고 누구나 자율성을 향유하는 거고, 재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각종 금융 자산들 얼마나 많이 해킹당하고 탈취당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물리적 자산도 블록체인 기술 쓰면 상당히 보호받고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게 천부인권 보장이라고 보고 있고, 전략은 뭐 시간 때문에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 제가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라블레 이 구조를 다루는데요. Science without conscience, the ruin of the soul. 과연 기계가 양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학자마다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만 거의 양심까지는 못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이미 1531년에 이 글이 나왔는데 여기 돼 있죠. 소울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 몸을 크게 보면은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돼 있죠. 스피릿은 이제 신의 세계라고 치고요. 소울과 바디면 이게 영혼에서 혼이죠. 이 혼은 이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심 없는 과학은 소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사람을 파괴시킨다, 이런 논리를 많이 씁니다. 양심 없는 과학은 사람을 폐괴한다. 요걸 다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이나 결부시키면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들이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컨디션스, 그러니까 과학과 함께 가는 이런 양심이 없으면은 그런 거를 반영하자면 정말로 인류를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사람과 사물이 함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 주제였다면 지금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제대로 쓰면요, 무인 자산뿐만 아니라 무인 점포, 뭐 냉장고가 스스로 오더해서 뭐 계란도 구매해가지고 자기 어카운트에서 원리돼서 돈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같이 쓰면요. 그래서 사물과 함께 가는 비즈니스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많은 기술도 있지만 이 블록체인도 함께 가야 되고, 이제 마지막,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어차피 이제 천부인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블록체인이즘 또는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프리덤, 탈중앙화를 지향해서, 물론 중앙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중앙화 필요하지만 분권화 분산화도 필요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리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치 노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요. 이쿼티는 누구나 동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어니스는 동등하되 출발선상에는 같지만 출발선상에 이쿼티 똑같다고 되는 건 아니죠. 출발선상에 운동선수도 있고 또는 뭐 죄송하지만 다리가 저시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남자 여자도 있고 그런 사람을 출발선상에 같이 세워놓고 출발시키면은 100m 출발시켜보세요. 우리 뻔히 알잖아요. 누가 1등 할지. 그게 페어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되는 게 실제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 방식에서는 어떤 부익부 빈익빈을 제어해서 알고리즘 만들고 있고 그게 블록체인의 페어니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옳은 거.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거 제 거 아니거든요. 이거 블록체인이 가지고 이게 제 거 됩니다. 그래서 원본 증명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죠. 이 옳은 거. 이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팩트가 진짜 옳은지 참인지 트루인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광의 라이처스니스가 블록체인은 원본 증명, 신원 증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념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까 천부인권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한테 인류한테 주는 게 해피니스라 봐서 저는 블록체인 얘기할 때 항상 이 5가지 요소가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그 사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